이게 요즘에 학교 폭력 그 연령대가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다고.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을 때 상당히 먼저 당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남의 마음과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해서 원만한 그런 학교 생활 또는 또래 집단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등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 오늘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본격적인 방학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 대표 류윤주님. 네. 예, 방학하니까 좀 어떠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하고 네. 엄마가 미치기 전에 개학을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죠? 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개학을 좀 기다리시겠네요. 압류. 좋습니다. 우리 정영근 교수님, 예. 막내 아드님이 지금 고등학생 입시생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하면은 늦잠의 권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소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타이트했던 스케줄이 약간 좀 느슨해지면서 생활에 조금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럴까? 뭐 그게 방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서 충분히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정영근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이었으면 저도 굉장히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김은주 장학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종시 교육청 학교정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 장학사 김은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다소 좀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요즘에 학교폭력 그 연령대가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다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 교수님 이게 네. 진짜 갈수록 뭔가 좀 다양해진다. 이 표현이 좀 너무나도 무서운데 좀 어떤가요? 최근에 학교 폭력 양상이 보여주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흔히 말하는 신체적 폭력 등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은주 장학사님, 세종시 이 학교 폭력 현황은 좀 어떤가요? 예,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사소한 것들도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그래도 줄어들었다라고 세종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민감성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부모님들이 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자녀의 숫자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식 귀한 거에 대한 강도가 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 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자녀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한데요. 일종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시그널이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을 좀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갈수록 좀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가해 학생 부모님들 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예, 본인의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을 때 상당히 먼저 당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도 부모로서 당연히 그걸 동의하는 바이고,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신고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정말 가해한 사실이 있으면 그건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보면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로 이 부분은 내가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녀와 한번 대화를 잘 나눠보도록 하고요.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사안이 심각해서 심의위원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학생이 반성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뮤지컬,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 세종시에 위치한 온비초등학교인데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학교폭력 예방,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 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폭력하면 조금 무겁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체험극에 체험하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이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연이 참여형 또 공연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흥미도 높을 것 같고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뮤지컬 공연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 감독님도 주제를 잘 다뤄주셔야 아이들에게 쏙쏙 박힐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참여하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손을 들어서 참여하는데요. 다들 하고 싶어서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해야겠다 그런 마음들도 가지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같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서 그치지 않고 교우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너무 이제 큰 문제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연을 뒤에서 끝까지 봤는데 사실 아이들이 너무 참여도가 좋았고 흥미도 높았고 배우분들 연기가 상당히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중간에 극 안에 극이 들어간 셈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 이론적인 내용도 중간중간에 선생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직접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공연이었고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방금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연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 말씀처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 학교 폭력 문제를 그냥 뭐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를 좀 객관화시키고 보통 이제 타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으로 보이게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했을 때 훨씬 더 느끼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재밌고 멋진 것 같아요. 재밌고 학교 폭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떨리기도 했는데 같이 춤추니까 재밌었어요. 배우하는 사람들도 연극도 잘하시고 제가 어른이 돼서도 저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이기도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게 많다라는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참여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무대로 같이 올려서 배우들과 함께 대본을 보고 상황극을 진행해 보는 그런 형식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되고 학교 폭력을 보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싸우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을 하지 않고 언어 폭력도 하지 않고 때리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돼요. 친구들한테도 이런 폭력들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것을 안 할 것입니다. 나는 학교 폭력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제가 학교 폭력 예방이다 보니까 정말 다툼 없고 사이 좋은 그런 친구 사이들로 많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문화 생활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공연이 신청을 하긴 했지만 직접 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에 또 좋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만큼 학생 여러분이 정말 생활 속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뮤지컬, 연극으로 하니까 더욱더 뭐랄까 딱 뿌리 박히는 그러한 좋은 점들을 많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학사님, 그 학교 폭력 기준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예, 이게 법률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뭐 폭행, 상해, 감금, 약식, 엄청 무섭죠? 등등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또 재산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학교 폭력은 이렇게 넓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돼지야 한번 놀렸어요. 놀리면 이거 학교 폭력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기분 따라 나쁘면 폭력인 다를 거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로 이게 접수가 되어서 심의까지 간다고 봤을 때에는 학교폭력이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고요. 또 5가지 부분을 살펴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난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지만 장난이 다 학교 폭력은 아니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만 결국에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장난칠 때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좀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게 방학 때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학 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안 만나서 괜찮겠다 했는데 요즘엔 이 사이버 폭력 때문에 부모님들도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캅다 저도 좀 어색한데요. 캅다 혹은 카감 혹은 방폭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이버 폭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같은 정서적 폭력이 훨씬 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카따 같은 경우에는 왕따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쭉 초청해 놓고 초대해 놓고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한 명만 딱 남겨둔 채 방을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감이라는 것은 각적으로 친구를 초청한 다음에 막 일상적 막 그 한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막 그 욕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친구가 나가면은 다시 또 초대하고 해서 끊임없이 카카오 감옥과 같은 이게 이제 카카오 감옥인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무려 40.8%의 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가담했거나 혹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폭력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SNS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보존된다는 특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체 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집으로 오면은 집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 학생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것은 신체 폭력 못지않은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막 몸이 떨리는데, 근데 진짜 아이들이 갈수록 이 교묘해진다? 이 표현도 사실 좀 무서워요. 근데 어떠세요? 좀 아이들을 또 피부로 또 와닿게 좀 보고 계시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런 어려운 단어는 또 못 들어본 단어도 있는데 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상에 다 이제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어느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부모가 뭐 잠금 장치를 알아서 뭐 늘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엄마한테는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엄마가 늘 감시하지는 않을 건데 혹여라도 너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라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잠금 장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또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를 자주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좀 이상 현상을 보였을 때 조금 몰래라도 좀 보거나 네 그렇잖아요. 엄마니까 좀 그렇죠. 애가 이상하면 좀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좀 적절하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피해자, 가해자, 학생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학부모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혹시 학부모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 뭐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모님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작년도부터 엄청 심층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제대로 알아보기 학부모 연수라고 해서 작년도에 유명 강사 3분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아영 교수님, 또 표창원 교수님, 김경혜 교수님 한 번쯤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 또 자녀의 심리 상담까지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수를 해드렸고요. 올해에는 학부모 소식지를 2회에 발간을 했고 또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서 수시로 이런 학교폭력 자료들을 가정통신문이나 교육과정 설명회 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대전시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을 하셨던 김일성 변호사님께서 학부모 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학부모 대상 연수도 진행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고 파악하고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덜 벌어지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게 정말 학교폭력 피해 후 자살이나 자해충동을 경험했다는 초등학생이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데요. 한창 꿈꿔야 할 시기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 우리 정말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저도 너무 힘든데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교수님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학생을 중심에 놓은 어떤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좀 보셨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 됐든 아니면은 교과 융합 형태의 놀이 형태가 됐든 혹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요. 교대나 사대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학생들의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추수 지도까지 이어지는 그 교원 연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상담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네. 자, 그러면 이 세종시 교육청에서 우리 장 학사님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힘써 주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2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런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생활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공동체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관계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 전체 학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천학급으로 300학급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뭐 학생 참여형 예방 공연이라든지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 거고 저희는 투트랙으로 생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주님, 네. 그런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이야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 부모한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면 조금 편한 선생님 아니면 주변 어른들한테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아이들은 뭐 물론 나의 마음과 몸이 다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또 가해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남의 마음과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원만한 그런 학교 생활 또는 또래 집단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속담.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사자성어. 역지사지. 내가 그 친구 입장이 돼서 그 말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성숙한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장 학사님도 아이들과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텐데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나 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 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꼭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나 가해 학생을 처벌해줘야지 이런 정의의 사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그걸 재발 방지 약속도 받고 이 학생들이 이제 같은 학급에서 또 같이 지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힘을 믿습니다. 믿고 좀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 감사합니다.